안녕하세요. 경제적 재해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장기 투자에 따르는 마인드 가치, 항상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제가 매번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바로 실망하지 않는 그러한 주식 투자를 이행해 감에 따라 목표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치를 현재 전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차근차근 하나씩 어려운 굴곡에 한 번씩 빠져 있겠지만 이 어려운 굴곡을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어떻게 보면 잘 가다듬게 만들어 감에 따라서 특히나 장기 투자에 따르는 그 마인드 가치 어떻게 보면은 이 이념과 개념을 다잡고 주식 투자를 이행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정말 크게 관계없이 이 시기 사실 답답한 주식시장의 흐름세를 잘 이겨내는 사람만이 엄청난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감에 따라 특히나 우리 은행에다가 이제 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처음에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은행에다 적금 많이 부었죠. 근데 이 금리 인상 여파가 정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들어옴에 따라 앞으로 딱 5년만 주식 투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형태에 따라 무려 2배, 정말 많게는 5배,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수치는 점점점 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결국 나의 자산의 가치가 정말 무섭게 크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산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수량을 열심히 모아가되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좋은 종목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들 한 종목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저는 ETF 종목과 병행 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나의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병행 투자를 함으로써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정말 돈이 24시간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만드는 그러한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충분히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에 따라서 내재적인 가치, 삼성전자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삼촌불패 가족분들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시장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하면 먼저 정말 기초적인 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하죠. 이에 따라서 바로 따라오는 회사 시가총액 3위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요 두 회사가 잇따라 요 근래 들어 차세대 디램 메모리를 내놓으며 초격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황에 따르는 반등 시 주도권을 쥐려는 보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는 최근에 엄청난 사업에 따르는 양산으로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정말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점에는 바로 DDR4 네, 디램입니다. 네. 지금 여기 시장 전망치 보이시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DDR5 시장 점유율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분기별로 점점점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띄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미래 전망치가 많으며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자사의 미세공정 기술력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현재 12나노입니다.
네. 요 12나노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1B에 따르는 공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선폭을 공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생산성들이 무려 20%입니다. 네. 상당한 수치죠. 20%를 향상시키며 소비 전력은 대략적으로 23%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를 23% 줄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IDC 센터 뭐 이런 이제 센터에서는 뭐 서버 같은 이제 제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한 제품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력 효율을 조금 더 운영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이러한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차세대 디램 개발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봉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 여지, 바로 AI입니다. 이 AI 서버 시장도 정말 급격한 성장의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서 올해 AI 서버 출하량이 대략적으로 무려 120만 대까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0만 대면 이제 퍼센트지로 수치한다면 무려 38.4%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평균 22%씩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 수치가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닙니다.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만의 TSMC 그리고 인텔 이런 이제 경쟁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은 2나노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나노 시스템은 이미 2025년도 삼성전자의 계획표가 새롭게 나왔으며 이 기점에 따라서 곧바로 따라오는 회사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죠, 사실. 그래서 대만의 TSMC도 2025년 등극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은 좀 늦습니다. 3나노 양산 자체가 상당히 2023년, 네, 어찌 보면은 올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기점에 봤을 때 오히려 1.8나노 기술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기술 격차를 단번에 좁히겠다라는 인텔의 포부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기술력을 내비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삼성전자와 TSMC는 인텔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3강 구도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에 따라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GAA 기술력을 토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TSMC는 핀팻 기술을 토대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구조에서만 봐도 이미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6개월가량은 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투자의 규모와 그리고 정부에서의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 향방이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기술력을 토대로 앞으로 고퀄리티한 미래 전망치가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단번에 뭐 따라잡고 어느 정도는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그 퍼센트에 따라 일맥상통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점에 따라서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과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 전망치에 따라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가치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